해봅시다. 이제 오늘 해야 될 주요 내용이 지금 방금 들었던 프린트의 빈 나머지들이거든요. 근데 수업을 듣는 동안은 웬만하면 일단 그냥 프린트를 그냥 보지 말고 그냥 프린트 무시하고 그냥 들읍시다. 프린트는 어차피 뒤에 수업한 다음에 정리하면서 한번 공부를 뭐 하는 형태가 뭐 시간이 되면 하고 뭐 아님 말고 그냥 일단은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 먼저 해보면 이제 오늘 할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방금 시험에서 풀었으니까 바로 뭘 좀 정리를 해놓을 거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 지난주에 다 한 얘기였던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식으로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한 반이 있는 건 확실하니까 제 기억에는 없으니까 우리 몰수를 구하는 방식을 단순히 그냥 두지 말고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그 화학식량이라는 게 1몰의 질량이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물질의 몰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식은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화학식량분의 질량인 겁니다. 왜냐면 이걸 좀 해석을 해보면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눈다는 소리거든. 그치? 그럼 몇 몰인지 나오겠지. 왜냐면 이거를 아까 우리 초콜릿 얘기했나요? 그럼 초콜릿 얘기로 그래서 초콜릿 얘기로 바꿔보면 내가 초콜릿 개수를 이거를 한 포장당 초콜릿 개수로 나누면 그냥 이렇게만 적을게요. 그러면 이게 내가 가진 총 포장 개수, 총 묶음 개수가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내가 초콜릿을 100개 가지고 있는데 한 포장당 초코가 10개 들어갈 거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0포장의 초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똑같지?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어디에든 다 적용되는 거거든. 총 개수를 어떤 묶음당 개수로 나눴을 때 그럼 내가 묶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랑 같은 개념이지. 질량을 1몰당 질량으로 나누면 그 몰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몰수를 구하는 식 중에 일단 가장 중요하고 가장 메이저한 우리가 제일 많이 쓰게 될 거 그냥 영원히 계속 쓰게 될 거 여러분들이 화학과 관련된 뭘 하든 계속 쓰게 될 게 이 화학식량분의 질량 몰수를 구하는 방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는 하고 뒤에 몰수를 구하는 방식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좀 화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건 화학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 좀 언어적이면서 수식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표현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화학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디서든 다 쓸 수 있거든요. 문제나 어떤 글에 A 당 B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 단위 부피당 질량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꼭 단위란 표현을 쓰지 않아도 부피당 질량 아니면 꼭 당이란 표현을 안 써도 되겠고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질량 뭐 이렇게 쓰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의 표현이 다 부피당 질량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결국은 어떤 특정 부피 속에 질량이 얼만큼씩 들어있느냐 부피 속에 질량이 얼만큼 들어있냐 같은 부피 속에 질량이 얼만큼씩 들어있느냐를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쩌고 당 저쩌고 그러니까 A당 B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봤을 때 이걸 바로 수식화하는 거 방법이 부피분의 질량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바꿔보면 아예 이걸 수식적으로 단위까지 집어넣어서 바꿔보면 1리터당 질량 이렇게 바꿔도 마찬가지야. 결국 이 1리터가 부피의 단위이기 때문에 부피분의 질량인 거지.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여기 단위가 적혀 있으면 이 단위 정도는 적용해줘야지. 여기 적용해야 되는 우리가 여기 대입해야 되는 부피가 리터겠구나 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요거랑 단위를 살펴본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건 지금 당장 볼 건 아니고 조금 이따가 어차피 얘기를 할 거니까 단위를 살펴본다 이거는 이따가 그냥 얘기를 하고요.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나 이 1단원에서 기억 니은 디귿
하면서 나 물어보는 것들 중에서 어쩌고당 저쩌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되게 많아. 그걸 그때마다 일일이 이건 이런 표현이고 이건 이런 표현이고 이걸 따로 기억한다는 게 더 복잡하고 어렵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해석을 하는 거지. 어쩌고당 저쩌고가 나오면 어쩌고분의 저쩌고를 하라는 소리구나. A당 B라고 하면 A분의 B를 하라는 소리구나로 아예 접근을 해버리라고. 오케이? 실제로 이건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A당 B의 수식화가 A분의 B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실제로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의 다른 표현이 밀도죠. 왜?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밀도의 다른 표현이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1ml당 g이 밀도, g/ml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오케이, 이해됨? 이건 어디나 쓰는 거니까 이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좋은 거고. 근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경우가 적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하자는 게 여러분들 문제로서 나올 걸 연습하고 정리하고 내용에 대한 걸 정리를 하고 그리고 문제도 나올 만한 것들 어떤 문제 푸는데 필요한 것들을 같이 연습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리한 내용 그리고 연습한 문제들을 통해서 시험을 잘 본다. 이 과정인 건 맞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진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연습한 걸 통해서 뭐냐면 배운 적이 없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가 원래 공부의 최종 목적지란 말이야. 왜냐면 결국 요즘 수능 경향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어차피 여태까지 기출문제 쌓인 거, 유형 다 똑같은 거, 유형 어차피 다 비슷한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나오던가 안 낼 거야가 요즘 수능 경향이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사회가 학생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배운 걸로 만들어내는 걸 요구하는 거지 배운 걸로 배운 걸 제대로 한다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꼭 이게 이거 이렇게 연결하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그러면 처음 보는 거지만 그래도 앞에 배웠던 거에 따라서 이걸 해석해보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 중에서 저런 식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어쩌고, 당 저쩌고 이런 게 나왔을 때 그걸 저렇게 수식화해보면 생각하기 편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한 번씩 생각해보자라는 거고요. 됐고 이제 하던 화학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오늘 할 화학 내용의 첫 번째가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이미 지난주에도 다뤘었지만 오늘은 이 사람이 만든 법칙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화학 양론이 발전되던 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화학자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기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얘는 그냥 기체에 대한 이야기라서 기체가 아니면 절대 쓸 수 없는 이야기예요. 기체한테만 써야 되는 이야기야. 근데 이 기체한테만 써야 되는 이야기가 꽤 중요한 편인 게 예를 들어 우리 고체나 액체 같은 애들은 다루기가 편하잖아. 그치?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게 액체인데 이거 갖다가 질량을 재. 그 다음에 요 껍데기 질량만 따로 재서 빼면 이 질량 구하는 건 되게 쉽죠. 아니면 애초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 저울에다가 이거 빈컵 올려놓고 거기 0점 조절을 이렇게 누르면 컵의 질량을 0으로 두거든요. 얘가 컵이 없는 상태로 놔. 그 다음에 이 물을 거기다 따라 놓으면 물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물의 질량 이런 거는 질량 자체의 측정도 되게 쉽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질량, 부피 이런 것들을 물리량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런 물리량들에 대한 측정이 워낙에 쉽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그래서 별로 할 얘기가 없어. 그런 쪽은. 대신에 얘네들은 더 깊은 얘기로 갔을 때가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그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진 않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서 유체역학, 고체역학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얘기하게 될 건데 그런 건 우리 지금 다루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쪽은 단순한 물리량 쪽은 별로 얘기할 게 없는 데에 비해서 기체 쪽은 단순한 물리량을 측정하는데 꽤 어려운 편이란 말이야. 사실 기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뭐 그렇게 쉽진 않지. 정확하게 얻어내기는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기체에 관련한 법칙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법칙이 될 건데, 특히나 어떤 점에서의 제일 핵심이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몰이라고 하는 것과 이 몰을 알기 이전에 있었던 기체 공식을 연결해주는 연결점이 되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나옴으로써 이 화학에는 그 화학 전체를, 이 화학의 기체에 대한 얘기의 전체를 다 통과하는 완벽한 공식이 하나 있거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다룰 건 아니고 하투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좀 더 가봐야 나오는 건데, 근데 그건 사실 물리에서는 다룹니다. 이미 물원에서 다뤄요. 내부 에너지라고 해서 연결되는 내용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된 가장 근본이 얘인데, 얘가 나오면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얘 이전에도 기체 공식이 두 개가 있었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식의 형태로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사람 이름 정도는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억하고 있으면.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혹시 알고 있으면 얘기해봐라, 뭐 그런 거지. 보일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샤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고 샤를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정도로 들어두시고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이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자체는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보일의 법칙은 뭐였냐면 얘는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걸려 있었고, 그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하는, 이게 보일의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게 꼭 법칙으로 안 나와 있어도 우린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왜? 기체가 들어있는 공이 있어요. 자, 공을 우리가 눌러. 그럼 공이 어떻게 돼? 작아져요. 그렇지. 이유가 뭐야? 공의 압력을 가해줬어. 그러니까 공의 압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부피가 작아지는 거지.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네.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지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우리 풍선, 우리가 지표면에서 풍선 이만큼 한 거를 헬륨 풍선을 만들었어. 근데 얘를 내가 놓친 거야. 그럼 얘가 날아가서 계속 날아가서 상공으로 올라간다고 썼을 때 얘는 대기 중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풍선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커져요. 그러다가 풍선이 못 버티는 높이까지 가면 터지죠. 이렇게 됩니다.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가 희박해지면서 압력이 작아지거든. 압력이 작아지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지. 그리고 굳이 막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압력이라는 게 누르는 힘인데 누르는 힘이 세지면 부피가 작아지겠지를 어느 정도 상식선 안에 생각할 수 있잖아. 원래 그걸 정리하고 있었던 게 보일러 법칙이고, 샤를의 법칙은 어떤 거였냐면,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라는 게 샤를의 법칙이었습니다. 굳이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얘는 뭐 P1, V1, P1, V1은 P2, V2 뭐 이런 식으로 썼었고, 얘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섭씨 온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V는 V0 더하기 V0 곱하기 213분의 T 뭐 이런 식으로 썼었고, 절대 온도 기준으로 VT 더하기 V1, V2는 미안해요. V1, T1은 아이고 뭐라는 거냐? T1분의 V1은 T2분의 V2 뭐 이렇게 썼었기도 한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식은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그냥 적어드린 거고, 결국은 그냥 온도가 부피에 비례하다고. 대표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찌그러진 탁구공을 피는 방법 뭐야? 끓는 물에 넣어요. 그럼 펴집니다. 펴지는 이유가 뭐야? 끓는 물에 넣으니까 탁구공 안에 있는 기체가 부피가 커지는 거지.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탁구공의 벽면을 밀어내서 탁구공의 원래 형태를 되찾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져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던 게 이제 샤를의 법칙. 그쵸? 그래서 보일러 법칙이랑 샤를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고, 그럼 얘네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압력과 부피가 관계를 갖고 있고 온도와 부피의 관계가 있는데 그게 어떤 관계인지까지 다 얘기를 해주던 거였으면, 이걸 몰라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린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이걸 둔 게 아니라, 근데 얘네들은
여기에 조건을 온도 일정, 압력 일정만 달아놨지만 사실 여기에 일정으로 달려있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뭐냐면 이때는 그걸 자세하게 우리가 다루지 않았으니까 빼놨었지만 기체의 양이 같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기체를 갖다 놓고 얘한테 압력이 더 세지면 부피가 어떻게 되고 얘한테 온도가 어떻게 되면 부피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빼놓고 그때는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것도 일종의 조건이야. 기체의 양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달려있는 거지.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런 양에 대한 개념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빼놓고 했었어.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양이 핵심 개념이잖아. 몰이라고 하는 단위가 결국 기체의 양에 대한 단위란 말이야. 기체뿐만 아니라 모든 입자의 양을 얘기할 수 있는 단위란 말이야.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은 어떤 걸 달고 있냐면 얘네 압력 온도가 부피에 영향 줘? 오케이. 그럼 압력 온도 일정하게 해. 그래서 압력이랑 온도가 다 일정할 때 이번엔 뭐와 뭐의 관계를 밝혀놓냐? 양과 부피의 관계를 밝혀놓는 거야.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양이 많아지면 부피가 커지겠죠. 그래서 부피가 랑 기체의 양은 비례. 이겁니다.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지.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양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몰수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돼. 근데 이것도 여전히 되게 당연한 거거든. 근데 그럼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못하러 배우냐가 제가 프린트에 밑줄 쳐놓기도 했는데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라는 여건이 붙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지. 어떤 기체를 갖다 놓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 부피와 몰수가 비례한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기체의 종류가 서로 다 달라도 같은 몰수가 있으면 부피는 다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1몰의 CO2 기체를 갖다 놓고 1몰의 수증기를 갖다 놓고 1몰의 N2 기체를 갖다 놓고 1몰의 O3 오존 기체를 갖다 놓고 이렇게 종류가 다른 기체를 다 1몰씩 갖다 놓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는 온도 압력 조건이 다 똑같은 상태일 테니까 그러면 이 4개의 부피는 전부 다 똑같아요.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의 핵심인 거지.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다라고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오케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건 기체한테만 쓸 수 있는 거인데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랑 몰수가 비례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거기서 딱 끝내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 얘한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기체 종류가 서로 달라도 그냥 부피가 같으면 몰수가 같아 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아보가드로 법칙이 하고자 하는 얘기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걸 이제 계산에 적용시키고 싶어가 이번 단원의 또 메인이니까 이걸 계산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무슨 과정을 좀 거쳤냐면 그 계산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는 것 중에 알아둬야 되는 게 표준 상태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단원명이 화학의 언어다 보니까 언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로 정한 걸 우리는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뭔가를 정할 건데 그 정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화학자야. 그래서 여기는 뭐 각 학교 대표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각각 본인 학교 대표 이제 화학자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한 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해서 모여가지고 서로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돼. 근데 4명이서 다 똑같은 실험을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넷이서 다 똑같은 실험을 하고 모였는데 실험 결과가 넷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4명이서 다 N2의 1몰의 부피를 측정해오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해놓고 가서 일주일 동안 이걸 실험을 해서 측정을 해보고 왔어. 근데 여기는 20리터래. 근데 여기는 23리터쯤 된대. 여기는 25리터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30리터래. 넷 중에 누가 틀렸게? 틀렸겠습니까?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다른 값이 나올 수밖에. 조건이 다르니까. 그렇잖아. 그렇죠? 이걸
우리는 학교나 기껏 다르니까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나라마다로 바꿔봅시다. 근데 나라는 서로 기후 조건도 되게 많이 다르고 특히나 온도 조건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다르잖아. 일단 러시아 추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실험실 안은 오히려 러시아 실험실이 한국 실험실보다 더 더울 수도 있어. 너무 추우니까 히터를 뭐 빡세게 틀어놨다던가 이래서. 그러니까 이런 온도 조건이나 이런 조건들이 너무 다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이런 실험 논의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들은 무조건 다 같이 실험할 기본적인 조건을 좀 정해놓자. 이 지점, 이 조건을 벗어났을 때는 그 조건에 대해서 따로 명시를 하자. 이렇게 해서 명시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약속한 기본적인 온도 압력 조건을 정했고 그게 표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준이 되는 상태인 거지. 그렇게 약속을 한 그 표준 상태는 뭐냐? 0도씨 1기압이에요. 이게 표준 상태입니다. 왜냐면 어느 나라든 제일 맞추기 편할 테니까. 0도씨 1기압이 가장 기본으로 맞추기 편하겠죠. 1기압이 사람이 가장 불편함을 안 느끼는 압력이고요. 우리가 흔히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압력이고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압력이니까. 물론 1기압에서 조금 변한다고 뭐 우리가 불편을 느끼고 그러진 않은데 조금 큰 폭으로 변하면 불편함 느끼잖아. 대표적으로 우리 뭐 차 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막 귀가 먹먹해지고 막 이런 것도 압력 변화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일 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제일 흔하게 존재하는 게 1기압인 거고 그리고 0도씨라고 하는 것도 추운 데든 더운 데든 0도씨 맞추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만약에 조건을 20도씨로 하면은 막 영하 40도씨 이런 러시아 이런 데서 막 영하 40도씨 이런 데서 연구를 한다고 치면은 60도씨로 올려야 되는데 좀 그렇잖아. 물론 뭐 0도씨까지도 꽤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40도씨라고 해서 실제로 40도씨 있는 데서 실험을 하진 않을 테니까. 사람이 있으려면 그래도 적당히 히터는 틀어놨을 테니까 0도씨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기준을 잡아놓은 게 이제 0도씨 1기압이라는 거고 이걸 표준 상태로 하고요. 그 표준 상태일 때 1몰의 부피를 그래서 계산해 뒀습니다. 그게 22.4리터예요. 이게 뭐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체 종류에 상관없는 거라고. 즉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에서는 무슨 기체를 갖다 놔도 그냥 걔가 기체이기만 하면 1몰당 22.4리터의 부피를 갖습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걸 우리가 뭐 아보가드로 정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보가드로 정리라는 명칭은 별로 안 중요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22.4리터라고 하는 부피가 1몰당이 되는 건데 이게 종류와 상관없는 거라고. 됐죠? 그럼 이제 이걸 적용해보면 이걸로도 우리는 몰수를 구할 수 있겠지. 만약에 표준 상태 안에서라면 내가 가진 CO2가 지금 44.8리터인 거야. 그럼 우린 이걸 보고 얘가 몇 몰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 2몰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왜? 1몰당 22.4리터인 거니까 44.8리터면 2몰이겠지. 그리고 내가 H2O, 기체 상태 H2O 어차피 우리가 이 올해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2가 된 이상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지금 미리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괄호 안에 적게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상태를 적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적은 이게 기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H2O 괄호치고 G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건 수증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물, 액체 상태의 H2O는 어떻게 적냐?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액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얼음은 뭐라고 적냐? H2O, 이렇게 적습니다. 정확하게 이건 뭐냐? 솔리드, 리퀴드, 게스예요. 솔리드가 고체, 리퀴드가 액체, 게스가 기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를 이렇게 상태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면서 보게 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NaCl S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덩어리 상태의 소금 NaCl 고체 상태. 그러면 얘를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되냐? NaCl AQ 이렇게 됩니다. 아쿠아 물에 녹았다. 수용액 상태.
요 상태에 대한 건 당장 우리가 지금 여기서 꼭 다뤄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어차피 언제든 정식 내용으로 있진 않아도 꼭 알아야 되고 다뤄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미리 한번 해두고 가지 뭐. 아무튼 그래서 방금 이렇게 H2O 가스 이렇게 적었으면 이게 수증기라는 뜻인데 내가 수증기를 뭐 33.6리터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린 이걸 보고 얘가 난 지금 수증기를 1.5몰 가지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 왜? 1몰당 22.4리터니까 계산해 줄 수 있다. 그쵸? 결국 이런 식의 계산도 존재하기 때문에 표준 상태 기준으로 몰수를 구하는 방식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22.4리터 분의 부피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겠지. 단지 부피도 단위가 리터이긴 하겠다. 단위는 항상 되게 중요합니다. 분모에 들어가는 게 단위가 리터인데 분자에다가 밀리리터를 집어넣으면 그 계산은 당연히 무조건 틀린 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좀 중요한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기다 그대로 옮겨갖고 22.4분의 부피로 외우는 것보다 그냥 1몰의 부피 분의 실제 주어진 부피라고 일단 식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더 적합할 겁니다. 왜냐? 22.4 딱 봐도 숫자가 어때? 계산하기 좋아 보이진 않잖아. 그래서 너네들이 풀게 되는 문제는 표준 상태로 나오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풀기 쉽게 좀 계산이 깔끔하게 나오도록 20도씨 1기압 정도 조건쯤에서 25도씨 1기압인지 20도씨 1기압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정도 조건에서 1몰의 부피가 24리터가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 소수점이 사라지니까 계산이 조금 편해진단 말이야. 보통 그 조건으로 문제를 많이 줘. 그럼 문제에서 항상 어떻게 될 거냐면 부피, 1몰의 부피가 몇인지 줄 거예요. 거기에 온도와 압력 적혀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온도 압력에서 1몰의 부피는 몇이다 이렇게 괄호치고 적혀 있을 거야. 그럼 그걸 갖다가 그냥 쓰면 되는 형태거든. 근데 그래서 쓸 때 거기에 주어진 그 부피를 저 식의 분모에다 대입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서 실제 물질의 부피를 분자에다가 대입을 하면 몰수를 구할 수 있다 라는 형태로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고 그래도 그냥 그렇게 기억해두면 자꾸 어떤 대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아보가드로 정리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22.4분의 부피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지. 영도시 1기압 표준 상태 기준으로. 이게 조건이 바뀌면 분모에 있는 22.4가 숫자는 바뀔 수 있다. 요건 문제 조건에 따라 바뀌는 거지만 요 위에 부피를 대입해 주는 걸로 요것만 그때그때 바꿔주면 몰수를 구할 수 있다. 그거에 비해서 앞에 화학식량분의 질량은 온도 압력 같은 거의 조건을 받지 않지. 그래서 앞에 쪽이 더 좋고 중요한 겁니다. 더 쓸 일이 많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저렇게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주셔야겠다. 옛날엔 저 부피 가지고 뭐 문제를 푸는 게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요즘은 근데 수능에는 안 나와서 아보가드로 법칙은 그냥 수능 문제 기준으로는 그냥 다 성립하는 걸 기준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어차피 수능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들만 내려고 하고 1단원에서는 기본적인 질문은 1단원에서만 그 1단원 가지고 내려고 잘 안 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걸 내려고 하다 보면 그냥 아보가드로 법칙은 당연히 성립한다고 두고 그냥 계산하기, 수학적으로 어려운 걸 그냥 내는 게 편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건 수능에서 얘기고 내신에서는 여전히 선생님들이 문제 내기 좋아하는 주제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프린트를 잠깐 보고 정리를 해두면 거기 이제 우리가 방금 진도를 나간 부분이 4번, 5번 내용이니까 4번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게 같은 온도, 같은 압력 뭐 이거 순서는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같은 압력, 같은 온도라고 적는다고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여기까지는 온도 압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는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같다 라는 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해두는 표준 상태, 이제 아보가드로 정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한 표준 상태는 온도는 0도씨를 얘기하고요. 압력은 1기압을 얘기한다. 그래서 표준 상태는 온도 0도씨, 압력 1기압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아보가드로 정리는 표준 상태에서 기체 22.4리터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은 1몰이다.
그리고 그래도 저희 프린트에서는 일부러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게 5번에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면 몰수는 일단 앞에다가 적을 거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을 적게 되겠고, 자 이게 답지를 만들 때 굳이 분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는 것보다 그냥 그냥 타이핑으로 그냥 타이핑 말고 뭔가를 따로 가져와서 적기 귀찮아서 타이핑으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질량 슬래시 화학식량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죠. 요거랑 이거랑 같은 겁니다. 슬래시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게 분모, 앞에 있는 게 분자인 거니까. 그렇죠? 우리 속도 단위 미터 퍼 세크의 뜻이 원래 세크 초분의 거리 미터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렇게 될 거고, 답지는 이렇게 위에처럼 적혀 있을 거고, 는 뒤에가 편하게 적으라고 표준상태 기체 해설을 뒤에다 조건을 적어줬으니까 얘는 그냥 어떻게 적어주면 되겠다. 22.4리터 분의 부피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단위는 까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22.4리터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 오케이?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고, 그 밑에 있는 이제 표준 상태 NH3 3몰의 부피 요거 이제 쭉 해볼 건데, 근데 그것보다 그 위에 있는 것들도 좀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이미 아까 답은 불렀지만 이제 식으로 정리를 해뒀으니까 적용할 수 있는 건 좀 편하게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냐? 아까 얘기했던 CO2 0.5몰의 질량 이걸 구하는 과정도 그냥 막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둥그름 잡듯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CO2 0.5몰이면 지금 몰수가 0.5라는 소리고, 근데 CO2의 화학식량 44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물어본 건 질량이니까 결국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식으로 해두면 그러면 결국 이건 44 곱하기 0.5, 즉 22 이렇게 빨리 식으로 적어서 구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H2O 180g의 몰수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몰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 있는 몰수 쪽이 구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질량이 지금 180이라고 했고, 근데 H2O의 화학식량은 18이니까 그러면 18분의 180이니까 10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식에다 대입하는 형태로도 그냥 구해질 거라고. 사실 이 식 정리를 지난주에 해줬으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어차피 지난주에 식으로 정리를 해주지 않았을 뿐 우리가 한 내용으로 저 식처럼 유추하는 것 정도는 가능한 거니까 그 과정을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일부러 지난주에 정리를 안 해드린 거였고, 이번 주에 정리를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표준 상태 NH3 3몰의 부피는 그럼 결국 그냥 22.4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겠지. 왜? 표준 상태에서 1몰당 22.4리터일 테니까 3몰이면 22.4 곱하기 3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67점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나오게 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상태 CO2 44.8리터라고 하면 2몰이겠지. 22.4리터가 1몰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CH4 33.6리터의 질량, 이건 이제 단계를 한번 거쳐서 그냥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게 단계를 거치는 거는 뭐 당연히 중간 과정을 안 적고 생략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실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좀 적으면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적냐 안 적냐가 본인 시간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거에 비해서 본인 귀찮은 것만, 더 귀찮냐 덜 귀찮냐의 차이만 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정답률에 꽤 크게 영향을 줍니다. 왜냐면 생략하면 아무래도 계산 실수 확률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적는 게 막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한 번씩 적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무튼 지금 주어진 게 부피니까 부피가 33.6리터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이걸로 일단 몇 몰인지를 먼저 한 단계 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뭐 이거는 식은 적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22.4분의 34.6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적어서 구하시든 아니면 바로 1.5몰을 구하시든 해서 몰수를 먼저 구해놓고, 그럼 얘가 1.5몰인데 근데 CH4의 화학식량은 16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거칠 때도 식을 적든 말든 이건 알아서 하시는데, 식을 적는다고 치면 저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가져와서 1.5는 이렇게 화학식량이 16이고 그거 분의 질량 해서 질량을 구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애초에 그냥 1몰당 16이니까 1.5몰 정도면 그냥 머릿속에서 비례식 대충 때려갖고 계산해도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계산실수가 나올 만한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24g이 나오겠죠. 아니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것도 없이 애초에 저 앞에 몰수 떼고 뒤에 이렇게 가져와서 식을 세우면 되는 거니까. 애초에 처음에 식을 세울 때부터 22.4분의 33.6은 16분의 x 이렇게 해서 x값을 구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한 번의 질량은 나오겠지. 근데 보통 몰수를 거쳐가는 걸 추천드리는 게, 이게 제가 여러분들 연습시키려고 낸 문제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대부분 문제는 이걸 가지고 질량을 기본적으로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어떤 질문에서 몰수에 대한 질문은 무조건 나올 겁니다. 몰수는 어차피 구할 거야. 몰수를 아예 안 구할 문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항상 몰수는 구하게 될 거니까. 몰수 구해둬서 나쁠 거 무조건 없다.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농도에 대한 내용을 나가야 되는데, 사실 오늘 쉬는 시간을 가질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가집시다. 쉬는 시간 없이 계속 하기 너무 힘들다. 잠깐 쉬고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면 이제 오늘 정리한 게, 뭐 몰수에 대한 것 자체는, 그러니까 몰에 대한 것 자체는 지난주에 다 정리를 했던 거고, 근데 이제 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아예 조금 수식적으로 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던 거니까 그냥 저렇게 적용해서 푼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긴 한데,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걸 그래도 배움에 있어서 단순히 풀이 방법에 대한 접근 말고도 일몰에 대한 개념을 좀 제대로 잡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뒤에 하면서 헷갈릴 일이 적을 거니까 개념도 꼭 따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아무리 개념을 뭐 따로 기억하고 자시고 상관없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렇게 식에 적용하는 형태로만 문제를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일 건데, 근데 사실 이게 당장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일단 숙제를 내드리고, 저는 이제 보통 문제 푸는데 필요한 어떤 포인트들,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편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스킬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아예 편법까지 가면은 저는 그런 편법적인 스킬은 진짜 시험이 가까워질 때나 가서 가르쳐 드리던가, 보통 아예 과학 쪽에서 편법적인 스킬이라고 하는 거는 난이도가 되게 높은 문제 쪽으로 가야 사용하게 될 거니까 그런 쪽 위주로 할 때나 알려드리게 될 거라서, 뭐 그런 건 차치하더라도 당장 이제 문제 푸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은 문제를 풀기 전에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온 다음에 설명해 드리는 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걸,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풀면서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방법을 쓰면 좀 더 편애를 알게 되면 이거와 이게 연결이 제대로 되는데, 내용을 안 다음에 문제 푸는 방법을 먼저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 연결이 안 돼요. 그냥 이 연결만 되고 끝나지. 여러분들이 내용과 문제를 연결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용과 문제를 연결해 볼 수 있게, 문제가 잘 안 풀려도 틀려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틀려도 괜찮으니까 시도해 볼 수 있는 걸 꼭 그런 시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숙제를 내드린 다음에 문제 푸는 방법을 그 다음에 정리를 해드리는 편이고, 사실 문제 푸는 방법 같은 거 없어도 원래 개념만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모두가 그럴 수 있다면 당연히 뭐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겠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이 필요한 거긴 한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가보면 내용만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거 원래 맞긴 맞다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도는 해보자고. 시도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일단 푸는 방법에 대한 걸 일부러 다음 주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다음 주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 그러면 오늘 이제 추가로 남은 게 뭐냐면, 원래 순서로 따지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났으면 원래 여기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라고 하는 범위 부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다음 주에 이번 숙제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 질문 받아드리고 약간 이렇게 문제 풀어드리고 이런 문제 푸는 방법 좀 정리하고 이런 걸 위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아예 다음 주 한 타임을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에 대한 정리를 딱 이렇게 채우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좀 시험 보고 나서 계산의 위주가 되겠죠. 어떤 계산 위주가 되는 수업이 될 건데,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몰빵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뒤에 원래 나오게 되는 농도에 대한 정리를 좀 먼저 할게요. 어차피 반응식에 대한 거랑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순서상으로 원래 순서는 농도가 양적 관계 뒤에 있는 거지만 우린 그냥 땡겨서 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농도는 갑자기 이제 왜 튀어나오냐면,
이제 우리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정리를 해오고 있고, 이 몰을 화학 반응식에 직접 적용해보는 건 반응식의 양적 관계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그러면 반응식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몰에 대한 건 정리가 끝난 거거든. 사실 몰 자체에 대한 건 그냥. 그리고 이 새로 만든 이 단위, 이 화학자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이제는 되게 쓰기 편한, 화학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쓰기 편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처음 배웠으니까 어색할 수는 있어도 사실 몰을 안 쓰고 계산하고 몰을 안 쓰고 이 모든 걸 하는 것보다 몰을 쓰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몰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랬을 때 이걸 기준으로 만든 새로운 농도도 필요하겠다라는 얘기가 돼서 농도가 실제로 이제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농도가 만들어지냐면 몰을 기준으로 한 농도, 말 그대로 그냥 몰 농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몰 농도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농도는 뭐야? 가장 흔하게 쓰는 농도가 뭐예요? 그치, 퍼센트 농도. 구하는 방법은? 용액. 용질. 그래서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게 우리가 쓰던 퍼센트 농도죠. 흔히 소금물의 농도라던가, 지금 그 음료수 이런 것만 봐도 그 음료수에 몇 퍼센트 이렇게 다 적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퍼센트가 다 저 퍼센트 농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사실 이게 수학에서도 기본적인 계산을 할 때 이런 용액의 질량, 음질의 질량을 이용하는 퍼센트 농도의 계산을 좀 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 초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그리고 과학에서도 당연히 초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퍼센트 농도를 당연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퍼센트 농도는 우리 일상생활에는 그렇게 굉장히 깊게 맞닿아 있는 농도긴 한데, 우리가 실제로는 이쪽 농도를 많이 쓰고 있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얘는 굉장히 화학적이지 못한 농도입니다. 왜냐면 얘는 일단 보면은 원래 농도라는 것 자체가, 농도를 쓰는 건 되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사실 원래 항상 용액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용액이라는 건 뭐냐? 액체에다가 고체나 액체, 기체 같은 걸 넣어서 섞었을 때를 용액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게 액체에다 뭔가를 섞는다가 기본이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흔하게 쓰는 액체는 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될 표현이 수용액이란 표현이지. 물에다가 뭘 녹였다, 이런 게 이제 수용액인 거지. 나트륨 수용액이라면 나트륨을 물에 녹였다, 이렇게 되는 거고, NaCl 수용액 이렇게 하면 NaCl을 물에 녹였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액체에다가 뭘 녹이는 걸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사실 농도는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기체끼리 섞여도 용액이라는 표현을, 농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고, 여러 군데 다 쓸 수 있는데, 일단 당장 우리한테 익숙한 쪽인 액체에다가 뭘 섞는다, 그냥 그것만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액체에다가 물질을 섞을 거야. 대표적으로 만약에 설탕물로 합시다. 설탕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물에다가 설탕을 섞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탕을 용질이라고 하고 물을 용매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설탕물을 용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설탕물이라고 하는 용액의 전체 질량 중에서 설탕이 차지하고 있는 질량을 비율로 나타내서 그걸 농도라고 표현하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퍼센트 농도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냐? 농도라고 하는 건 결국 가장 쉽게 생각하면 진한 정도란 말이야. 진한 정도. 지금 얘가 얼만큼 진한가를 표현하는데, 진한 정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전체 양 중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양을 적으면 얼만큼 진한가를 표현하기 되게 쉽겠지. 결국 그게 얼만큼 진한가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전체 양이 얘는 100g인데 그 안에 용질이 30g만 들어있대. 얘는 전체가 100g인데 그 중에 용질이 80g 들어있대. 이렇게 하면 80g 들어있는 쪽이 더 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걸 계산을 통해서 식으로 좀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퍼센트 농도니까 이런 식의 계산식을 갖고 있다. 근데 이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건 단위로서 퍼센트를 쓰기 때문에, 단위로서 퍼센트를 쓰는데 이 퍼센트 자체가 100분율이라는 뜻이지. 100을 기준으로 맞춰 놓은 거지. 그래서 뒤에 100을 곱해주는 게 퍼센트 농도였지. 근데 얘는 화학적으로 진짜 엄청나게 의미가 낮은 농도라고. 자, 왠지 한번 볼게요.
자, 10%에 아세트산 수용액이 있어요. 액이 나한테 지금 100g이 있어. 이걸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10%에 포도당 수용액이 나한테 지금 100g 있어 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얘는 이 수용액 속에 아세트산이 몇 그램 들어있다는 뜻이지? 그쵸? 그냥 10g. 이거는 이제 계산 과정에다가 직접 다 대입해도 되고, 그러니까 퍼센트가 10이니까 여기다 10 대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액의 질량이 100g이라고 하니까 여기다 100 대입하고,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아예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면 100g의 10%를 아세트산이 차지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바로 10g 이렇게 계산해버려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고이 올라가는 만큼 퍼센트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좀 알고 있을 테니까 그냥 이런 식의 계산 생략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10g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거냐면 같다, 농도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게 뭐 크게 틀리진 않거든? 근데 화학자들이 보기엔 이게 어때요? 너무 불편합니다. 지금 이 아세트산과 포도당이 같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 지금 이 아세트산은 6분의 1몰이고요. 이 포도당은 18분의 1몰이니까. 사실 실제 양은 3배나 차이 납니다. 그치? 왜냐면 아세트산의 화학식량이 60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10g은 6분의 1몰이야. 포도당은 180g이지. 180이지, 화학식량이. 그러니까 10g은 18분의 1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 입자수를 따져보면 포도당이 아세트산에 3분의 1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입자수로 접근했을 때 포도당의 양은 아세트산의 양에 비해서, 그러니까 포도당의 농도는 아세트산의 농도에 비해서 한참 낮아야 되는 게 맞다고. 근데 우리가 이 화학의 몰수, 그러니까 화학식의 입자수라고 하는 개념을 화학원 이전까지는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람으로만 사용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퍼센트 농도는 이 둘을 같은 농도로 같은 용액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지. 같은 농도의 수용액으로 인식을 해주게 되는 거지. 근데 화학적으로 이 둘은 절대로 같은 수용액이라고 인식해주면 안 돼요. 화학적으로 이 둘이 얼마나 다른데. 이 입자수가 다른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없애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그냥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런 것 때문에 퍼센트 농도 자체는 화학적으로 갖는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화학자들은 몰농도를 가지고 다 실험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회에 발표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 비화학 전공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퍼센트 농도를 최종적으로 바꿔주는 정도를 하게 됩니다. 혹은 아예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의미를 갖는 ppm 농도라고 하는 것도, 퍼센트 농도나 ppm 농도도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특정 케이스만 갖는 거니까 대부분은 몰농도가 훨씬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화학적으로 의미가 떨어지니까 새로 만들어진 이 몰을 기준으로 한 농도, 얘는 정확하게 개수를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몰에다 기준을 맞춰놓고 이제 농도를 만든 거고, 얘는 되게 이것도 사용하기 쉽도록 만든 농도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 몰농도라는 게 만들어진 바람에 여러분들이 풀게 될 문제는 여러분들이 되게 괴로울 거야. 문제에서 자꾸 수학 계산 시키고 그 계산이나 문제가 그렇게 쉽진 않으니까. 표준용량 만들기가 계산하다 보면 짜증이 나고 막 그럴 테니까 왜 이딴 걸 만들어서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는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쓰기 굉장히 편해진 것들이 많다고. 되게 편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보면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차피 농도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그건 마찬가지야. 전체 양 중에 특정 물질의 양으로 진하기를 표시하는 건 모든 게 다 똑같아. 그래서 이건 농도가 나왔으면 다른 건 다 생각할 필요 없이 당연히 분모인 용액에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고요. 분자에는 당연히 용질에 무언가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퍼센트 농도든 몰농도든 상관없어. 둘 다 용액분의 용질, 용액분의 영질 이것까지는 똑같아. 근데 이제 뒤에 대입할 값이 다른 거지. 얘는 이제 쓰기 쉽도록 만들어진 게 어떻게 되어 있냐. 얘는 용질에 몰수가 들어갑니다. 일단 분모에.
분자에. 왜? 뭘 쓰려고 만드는 게 몰농도니까. 실제 개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몰농도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용질의 몰수를 직접 집어넣어주면 이 농도는 진짜 몰수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되겠지. 그리고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면 용액에 부피가 들어갑니다. 리터. 왜냐? 쓰기 편하거든. 당연히 용액의 부피가 용액의 질량보다 훨씬 쓰기 편해요. 왜냐면 용액의 질량은 내가 물 100g 떠다 놨거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용질을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이 용액의 질량이 계속 엄청 큰 숫자로 바뀌지. 근데 용액의 부피는 넣는 거에 비해선 변화가 크진 않거든. 그래 되게 편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당장은 다루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다음 주에 문제를 푸는 걸 보면서 다루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나중에 다룰 수도 있는데 표준용액 만들기라고 하는 실제 이제 이 몰농도를 사용하기 위한 주로 사용하는 과정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수행평가를 하게 되실 겁니다. 계약을 하면. 근데 그 표준용액 만들기를 할 때 보면은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플라스크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화학자들이 들고 있는 밑에가 동그란 그 플라스크 있잖아요. 그게 다 부피 플라스크거든. 근데 부피 플라스크를 보면 목에 이렇게 선이 가 있어. 그리고 그 부피 플라스크의 동그란 부분에 부피가 적혀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거기 1리터라고 적혀 있어. 그럼 그게 뭐냐면 그 선까지 채우면 1리터란 뜻이야. 쓰기 너무 편하겠지. 그냥 막 일일이 막 이런 거 제거 있지 않아도 되고 그냥 넣어. 그래서 선까지 채우면 그냥 1리터야. 그렇게 쓰기 쉽게 기구까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뭐 일일이 막 저울에 재가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용액의 부피를 그냥 거기 표선까지 채우면 되니까 너무 편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피라고 하는 게 쓰기 워낙에 편해서 그 부피를 기준으로 몰수를 만들어 놨어. 이게 몰농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실제로 이제 질량으로 만들어 놓은 농도인 몰랄 농도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특정 분야에서만 쓰이기도 하고 최소 화투 이상에서 가서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화원까지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어차피 지금 와서 새로 배우는 농도는 몰농도 하나 이것만 배울 거고 요것만 이제 제대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계속 얘기했다시피 1단원에 나오는 것들은 다 어떻다? 2, 3, 4단원 하는 동안 계속 쓰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건 이 몰농도 얘기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지금 배운 이걸 뒤에 계속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그리고 아까 퍼센트 농도 단위를 퍼센트로 알아뒀잖아. 그럼 얘도 이제 단위를 좀 알아둬야 되거든. 일단 이 몰농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냥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단위로 만든 게 이 라지 M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대문자 M을 쓰면 이게 몰농도의 단위입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단계나 문제에서는 이렇게 많이 내긴 하거든. 근데 실제로 쓰는 쪽은 그러니까 화학자들이나 뭐 대학교 교수님들 아니면 대학교 이런 쪽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그 몰농도의 단위 쓰는 사람들 거의 없고 실제로는 어떻게 단위를 쓰냐면 이렇게 쓰거든. 근데 별게 아닌 게 애초에 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부피분의 몰수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니까 그치 리터분의 몰이니까 그냥 몰 퍼 리터 이렇게 표현한 거야. 미터 퍼 세크 이런 거랑 같은 거지. 라지엠도 맞는 거예요? 네, 라지엠도 맞는 거고 둘 다 써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둘 다 쓰는데 이게 아까 요거 얘기하면서 뒤에 단위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다고 남겨놨었던 건데 지금 이것처럼 식에서 단위를 쉽게 뽑아낼 수 있거든. 분모에 리터가 들어가고 분자에 몰이 들어가면 그 단위는 몰퍼 리터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것도 가능해지냐면 식을 모르겠을 때 단위를 보고 식을 뽑아내는 것도 가능하겠지. 내가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식이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답의 선택지에 보니까 단위가 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계산하라는 소리야? 밀리리터분의 그램을 하라는 소리지. 부피분의 질량하라는 소리잖아.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단위를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냥 저렇게 되어 있으면 그 단위를 리터분의 몰을 했으면 그냥 몰 퍼 리터 이게 단위가 된다고. 그래서 그걸 거꾸로 적용시켜 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 가져와서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얘는 밀리리터분의
그램이란 소리니까 밀리리터 구해서 대입하고 그램 대입해서 대입하면 나오긴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응용해 볼 수도 있다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주제. 오케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도 됐고, 그래서 퍼센트 농도 됐고 몰 농도 이렇게 됐으면 사실 이쪽은 내용은 이걸로 끝이에요. 농도 파트는 이걸로 끝이고, 원래 이제 이 뒤로 쭉 나오는 게 그거야. 아까 얘기했던 그 표준 용액 만들기, 이 내용이 이제 쭉 계속 나오는데, 왜냐면 이게 소단원 하나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도 내용이 적으면 안 돼갖고 표준 용액 만들기가 들어있는데, 사실 표준 용액 만들기는 문제 풀기의 영역에 좀 더 가깝습니다. 얘는 사실 기본 내용의 영역보다는.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실제로 이제 용액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건데, 이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게 당장 우리한테 의미를 갖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용액의 농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용액, 이게 표준 용액이거든. 그럼 표준 용액이 아닌 쪽은 우리가 용액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뭐랑 연결되냐면, 사실 이 표준 용액 만들기는 4단원에 있는 중화적정이라고 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 4단원 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얘는 2학기 기말고사 때나 할 거니까, 그럼 당장 일단 눈앞에 있는 이 표준 용액 만들기는 문제 풀기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장 설명 안 할 거다. 얘들을 문제를 풀고 온 다음에 정리를 해드릴 거다가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10분이 남았는데 10분 가지고 문제를 솔직히 집어서 풀어보면 한두 문제 풀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10분 일찍 끝내고 숙제를 해봅시다. 그게 낫겠지. 숙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런 거는